요즘 AI 정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머릿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화려한 AI 소프트웨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엔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반도체 칩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AI의 엔진과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초고속 연료 파이프 HBM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NPU와 TPU도 살펴보고 미래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HBF까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그 AI 칩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AI가 진짜로 생각을 할 때 그 기계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하드웨어,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안에 숨어 있죠. 모든 마법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AI의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AI 혁명을 이끈 1등 공신 GPU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엔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게 안 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CPU는 주방 전처를 총괄하는 아주 똑똑한 헤드 셰프 같은 존재예요. 혼자서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를 순서대로 척척 해내죠. 반면에 GPU는 뭐랄까 수천 명의 보조 요리사 군단이에요. 이들은 복잡한 건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양파 써는 것 같은 단순 작업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해치우죠. AI 연산이라는 게 사실 이런 단순 계산을 수억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GPU만큼 AI에 딱 맞는 녀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요리사가 수천 명이면 뭐 하겠어요? 양파 같은 요리 재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면 그냥 다들 손 놓고 놀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 교통 체증. 컴퓨터 구조의 아버지 폰 노이만의 이름을 따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컴퓨터 성능의 발목을 잡아온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도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연료 파이프, 바로 HBM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HBM의 아이디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이름 그대로인데요. 기존 메모리가 그냥 넓은 단층 주택이었다면 HBM은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위로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층들을 TSV라고 불리는 초소형 엘리베이터 수천 개로 연결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훨씬 좁은 공간에 말도 안 되게 넓은, 그러니까 수직으로 뻗은 데이터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된 겁니다. 발상이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보이는 숫자 1024, 이게 바로 최신 HBM에 뚫려있는 데이터 통로, 그러니까 차선의 개수입니다. 1024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기존 메모리가 기껏해야 2차선, 4차선 국도 수준이었다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이 넓어지니까 항상 데이터에 굶주려 있던 GPU가 드디어 쉴 틈 없이 데이터를 공급받으면서 자신의 성능을 100% 폭발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AI가 하는 일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특정 임무에 특화된 전문가 칩들입니다. 바로 NPU와 TPU죠. 이 표를 보시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보이죠? GPU는 여전히 뭐든 잘하는 만능 플레이어, 올라운더고요. NPU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기기 안에서 적은 전력으로 빠릿빠릿하게 AI 기능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효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TPU는 구글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AI를 돌리기 위해 만든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녀석이죠. 각자 잘하는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HBM으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뻥 뚫어서 속도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틉니다. 바로 용량 문제예요. AI 모델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거대해지면서 HBM이라는 책장만으로는 이 방대한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 책장 대신 거대한 도서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HBF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의 비유인데요. HBM이 내 책상 바로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보는 작은 책장이라면 HBF는 아예 건물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HBF가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보세요. HBM은 D램 기반이라 엄청나게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이 작죠. 반면 HBF는 넷 플래시 기반이라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가격은 훨씬 싸고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틉니다. 그러니까 빠른 HBM은 자주 쓰는 데이터를, 거대한 HBF는 모델 전체를 저장해두는 환상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이미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당장 2028년이면 상용화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업계가 지금 이 HBF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용량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기존 HBM이 약 36GB 정도인데 HBF는 스택 하나만 해도 512GB? 이걸 시스템으로 묶으면 무려 4TB까지 갑니다. 이건 뭐 거의 100배가 넘는 차이죠. 이게 그냥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크고 정교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GPU, HBM, NPU, 그리고 HBF까지. 이들이 모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더 이상 누가 더 센가 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강력한 연산 능력의 GPU가 지휘를 하고 초고속 HBM이 현악기 파트처럼 빠르게 템포를 이끌어주고 효율적인 NPU가 타악기처럼 정확한 타이밍의 역할을 해주고 거대한 HBF가 든든한 저음을 받쳐주는 이런 완벽한 하모니, AI라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AI 경쟁의 본질은 이제 단순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것. 둘째, HBM이 속도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줬다면 NPU와 TPU는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F가 앞으로 다가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해 줄 거라는 것. 미래의 AI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될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컴퓨팅 세계의 권력이 계산하는 뇌, 즉 프로세서에서 기억하는 뇌, 바로 메모리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